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신실장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거 지금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린랜턴이 너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레이저 에디션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그린랜턴 에디션으로 하면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제목을 제가 한번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자, i9 13900K와 RTX 4090 조합 구성입니다. 개인이 활용하는 가정용 컴퓨터로는 더 이상의 견적에서 상위 등급을 아예 선택할 수 없는, 그죠? 구매를 할 수 없는 끝판왕 조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린랜턴 에디션 개인 용도가 아닌 연구실에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샵 다나와 파츠 전체 목록 합계 구성으로 파츠 합계 가격과 세팅 및 조립 공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카드 현금 동일 가격으로 딱 539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사양 구성 조합입니다. 자, 그럼 그린랜턴 에디션 어떻게 구성했는지 파츠를 제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CPU부터 가보겠습니다.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 13900K를 필두로 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살짝 재원 한번 살펴보면 빡신 힘을 사용할 때 활용되어지는 이 P코어 8개, 효율적인 환경에서 이 백그라운드 작업량이 많을 때 활용되는 이 코어는 16개로 도합 24개의 물리코어 구조이고요. 총 스레드는 32개 구성입니다. 자, CPU 13900K 기본 클럭이 3.0GHz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코어의 하나지만 부스트지 5.8GHz로 작동을 하고요. 레벨 3차 캐시 메모리 36MB입니다. 자, 저희가 게임 테스트를 12900K, 583D, 13900K, 7900X 이렇게 총 4개의 CPU와 RTX 4090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583D 캐시 메모리가 96MB로 가장 높죠. 그런지 평균 프레임과 최대 프레임에서 13900K가 소폭 높기는 했지만 약 10에서 20프레임 정도 차이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가격을 고려해서 가성비 있게 간다 라고 하면 당연히 AMD 583D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성능에서 나는 무조건 프레임이 10% 내지는 5%라도 좀 더 높게 좋다 하시면 13900K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상위 등급의 프로세서인 13900K 최대 부하 시의 발열이 99도는 우습게 찍어주는 막강한 발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성능에 비례해서. 자, 이런 높은 등급의 CPU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3열 라디에이터가 적용된 일체형 수냉 쿨러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3열 라이트에 적용된 일체형 수냉 쿨러 중 16만원대 가격에서 우수한 냉각 성능을 보유한 3RCS 라니 XY360 ARGB 모델을 적용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두툼한 3열 라디에이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히트 스프레더 부분이 구리 알루미늄 재질을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면도날이 턱선에 제대로 밀착이 되어야만 면도가 깔끔하게 되는 것처럼 히트 스프레더의 면적과 그 사이즈, 그죠? 접점면이 CPU에 오차 없이 정확하게 밀착이 되어야만 13900K의 발열 제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최대 편속 2000rpm에 함께 제공되는 이 라디팬이 높은 풍량 그리고 풍압으로 라디를 시켜주는 구조인데, 라니 이 XY360 수냉 쿨러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수한 쿨링 성능도 당연히 좋은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 워터블럭이 지금 30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CPU 온도가 나오고 있죠. 이것처럼 직관적으로 한눈에 온도를 알 수 있도록 LED로 표기가 된다는 점이에요. 펌프 이상 유무도 당연히 표기가 함께 됩니다. 3열 라디에이터 구조인데 16만원대의 착한 가격과 우수한 냉각 성능, 그리고 이 CPU 수온계 LED 적용으로 출시되자마자 아주 핫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냉 쿨러입니다. 자, 누수 정책 보상을 포함해서 라디에이터의 하나지만 최대 6년간의 보증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하는 요소입니다. 자, 다음 메인보드입니다. 에즈락사의 Z790 스틸 레전드 와이파이 D5 모델을 활용해서 빌드 진행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메인보드죠. 에즈락에서 Z790 칩셋 기반에서 시그니처 모델로 40만원대 라인업으로 포지션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입니다. 토탈 18페이지의 디지털 전원부 구성으로 안정적인 작동을 위한 세밀한 전압 관리가 가능한 보드고요. 자, 일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올겨울에 출시가 예상되는 14세대 메테오 레이크 CPU, 그죠? 소켓 방식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사 홈피에서 제공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드 변경 없이 14세대 CPU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자, 참고로 13세대 랩터 레이크 시리즈가 출시됐을 때 초반 CPU만 교체하신 분들도 꽤나 많았죠. 근데 14세대 메테오 레이크는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긴 하지만 13세대 대비 가격이 15% 정도 올라가는 거에 반해서 성능은 약 5% 정도 향상이 될 약간 업그레이드라고 좀 봐야겠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쨌든 교체 수요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 칩셋이 탑재된 보드가 12세대부터 14세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3세대에 걸쳐서 하나의 메인보드로 구동이 가능하다
라는 건 이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는 인텔 CPU 출시 역사 전체 세대를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경쟁사인 AMD CPU가 절대로 무시 못할 형태를 연출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인텔의 정책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램 구성입니다. G스킬 DDR5 5600 클럭입니다. CL30 트라이던트 Z5 RGB 패키지 튜닝 메모리 사용했습니다. 끝판왕이죠. G스킬 4의 CL30 5600 클럭으로 G5 RGB 패키지 32GB 2개 구성입니다. 총 메모리 용량 구성은 당연히 64GB 제작이 되었고요. 자, 극한의 메모리 클럭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 형용 색색의 RGB를 이 튜닝램 초창기부터 인기가 가장 많았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린 랜턴이라서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맞춰놨는데, 특징 중에 하나는 PMIC라고 하는 저전력 설계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력 소비를 약 20%가량 개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기존 D4램보다 2배 더 넓어진 대역폭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비 전력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라는 겁니다. 제품 보증은 라이프타임 제한 보증이지만 서린 CNI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서 믿고 쓰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구성입니다. 그냥 최고 사양 조합답게 끝판왕으로 구성이 진행됐네요. 커세어 MP700 시리즈입니다. 1TB SSD 1개, P41 플래티넘 1TB 각각 1개씩을 추가 장착하였습니다. 커세어 MP700 1TB 최대 숫자 쓰기 속도 초당 무려 8500MB 기록하는 이 젠5 규격의 SSD고, 젠5 규격으로는 이 속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기 캐릭터 같은 SSD가 등장을 했습니다. 커세어 MP700 시리즈 SSD 1TB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SK P41을 백업 용도로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순차 읽기 속도가 9500MB/s입니다. 근데 이게 MP700 2TB도 있습니다. 이거 용량 제품은 최대 순차 쓰기 읽기 속도가 둘 다 1TB, 1000MB/s입니다. 정말 궁극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런 끝판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QHD 풀옵션 게임용 컴퓨터 구성이니만큼 게이밍 PC 구성에 정점을 찍을 EMTEC RTX 4090 게임락 버전으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쁜 외형으로 지금은 이제 그린 랜턴에 맞춰서 그린 색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석바 에디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끝판왕 GPU답게 QHD에서 4K 해상도에 이르는 게이밍은 물론 3D VR 컨텐츠, 딥러닝, 고해상도 영상 편집, 3D 모델링 등등 그냥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죠? 부족함이 없는 현 시점 명실상부 최상위 등급의 GPU입니다. 자, 내장된 16384개의 쿠다 스트림 프로세서, 24GB의 넉넉한 VRAM을 바탕으로 쾌적한 풀옵션 게이밍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고성능 GPU를 사용할 때는 CPU 성능이 부족할 경우에는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i5 같은 데 쓰면 안 되겠죠? 제 성능을 다 끌어낼 수 있도록 CPU에 충분한 투자를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일반적인 게임들 240Hz 모니터 쓰더라도 충분히 QHD에서 4K 해상도의 기준 최저 프레임 방어가 가능합니다.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FHD 해상도 기준에서 오히려 제 성능을 다 끌어내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FHD에서는 생각보다 프레임 자체가 저조한데 FHD로 이걸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배제하기로 하고, 해당 부분 뭐 간단한 최적화를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4K 해상도의 고주사율 모니터를 활용하는 걸 4K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QHD 내지는 4K 게이밍 모니터를 쓴다면 더 만족스러운 게이밍 환경 조성이 가능한 건 맞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모니터도 좀 투자를 하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케이스와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자, 그린 랜턴 에디션의 전체적으로 그린 색상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 매트 블랙 도장면의 측면과 전면 광활하게 이렇게 파노라마 형태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편리하게 스윙도어 방식으로 옆면 측면을 열 수 있고요. 자, 겜디아스라는 이름의 네소 P1이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케이스인데 가격 24만원 정도로 꽤나 가격 범위가 나가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특이한 게 수평으로도 이렇게 놓을 수, 이렇게 원래대로 놓을 수 있지만 수직으로도 눕혀서 놓을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딱 그렇게 해도 막 간섭이 있거나 하진 않은데, 자, 이 겜디아스 시리즈가 추구하는 이 디자인의 방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에 이르는 이 파노라마 형태의 이 튜닝 효과에 대한 극대화된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게끔 설계한 점이 좀 마음에 들고, 보시는 것처럼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에서 유통 수입을 담당하고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전원 공작치는 맥셀리사의 듀크 1000W 플래티넘 등급 제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적용된 4090의 TDP가 약 450W 정도이고 13900K CPU의 소모 전력을 합산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1000W 용량으로 구성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플래티넘 인증 제품이니만큼 전력 로드 50% 구간에서 최대 93% 이상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만큼 파워 서플라이 자체가 효율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플래티넘 등급 파워가 적용된 것처럼 이 과전류라든가 과전압 등의 이런 8중 보호 회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예기치 않은 오류 내지는 전원 문제를 안전하게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설계 구조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런 뛰어난 안정성과 파워 서플라이의 높은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1000W 등급 라인업에서 인지도와 점유율 상당히 빠르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그린랜턴 에디션 QHD 해상도 최고 사양 게임용 PC 구성에 있어서의 모든 파츠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게임용 컴퓨터이지만 작업실, 연구실에서 다양한 용도의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고성능 끝판왕급 파츠 구성으로 제작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상 상단의 카톡 유선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고객님의 니즈에 맞는 환경을 구성해서 견적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특컴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